깨진 유리창 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금이 간 유리창을 그냥 방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 결국 그 유리창은 박살이 나고 그 집까지도 폐가가 되고 많은 현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장소를 항상 말끔히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저분해지거나 파손되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감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산업 현장에서 더욱 복잡하고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그 현장에서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결국 그 스트레스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어린 자녀가 그 대상이 되곤 한다.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온 엄마는 어린 아들이 밥을 깨작거리며 먹는 것을 보고서는 그만 폭발하고 만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의외로 언성을 높이거나 살살 얘기해도 될 것을 그 질책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까지 어리둥절해진다. 문제는 그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번 자녀에게 성을 낸 후부터는 그 다음 날도 그 아이의 허점이 보이고 또다시 혼을 낸다. 횟수가 늘어나면서 엄마는 만성적으로 그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급기야는 아빠에게까지 전이를 시킨다. 이 모습은 마치 한 장소에 쓰레기 하나를 누군가가 버리고 가면 금방 다른 사람이 또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따라하다가 결국 그 장소는 하루 이틀 만에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것과 흡사하다. 감정적인 분노는 누군가에게 한번 버리고 나면 한번 화를 낸 사람은 그 대상자를 볼 때마다 그 분노가 다시 치밀게 되고 급기야는 습관적으로 그 대상자만 보면 화를 내게 되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인다. 바로 감정의 쓰레기통이 형성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일단 습관화되어버린 감정의 쓰레기통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대상자가 가해자의 눈에 나타나지 않아야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쓰레기장이 되기 전에 장소를 깨끗이 유지해야 하는 깨진 유리창 현상은 바로 감정의 쓰레기통 현상과 정확히 일맥상통한다. 감정의 폭발이 반복되어 습관화되지 않도록 발생 초기의 피해자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가해자에게 정확히 의사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 여러 차례 참고 넘어가다가는 영원히 둘 사이는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쓰레기이든 분노이든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버리게 되었다면 빠르게 청소하여야만 한다. 그것만이 감정의 쓰레기통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2024년 5월 4일 감정의 쓰레기통 이영권